리버싱 핵심 원리 10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함수 호출 귀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C 언어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사실은 이 함수 호출 귀약이 내용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까지 사실은 신경을 안 쓰고서 그동안 작성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버싱에서는 이 함수 호출 귀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는데 약간의 그 혼동, 오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함수 호출 귀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콜링 컨벤션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 귀약을 통해서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메타를 어떻게 전달하고 사용하고 또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수가 실행 전에는 이제 스택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메타를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할 때 호출해서 시키는데 여기에 x, y라는 파라메타를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얘가 a라는 이제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a라는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이 있고 이게 이제 a용 함수 스택이에요. 이 위에 이제 b라는 함수의 스택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a가 맨 처음에 여기다가 x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또 y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리턴 어드레스 또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콜해서 이 b 함수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스 포인트가 b 함수의 베이스 포인트가 이제 여기로 결정이 되죠. 여기 이제 EBP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베이스 포인트 값, b 함수의 베이스 포인트 값이 여기가 결정이 되고 여기다가 더하기 4,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파라메타들을 갖다가 b 함수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문제는 함수가 이제 이 b 함수가 동작을 다 하고 리턴했어요. 리턴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리턴 어드레스를 이제 팝해서 이제 읽어와서 EIP가 다시금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정리를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리턴한 다음에 또 다시 B 함수를 한번 또 호출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요 부분을 읽어온 다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지금 스택 포인터가 얘를 또 호출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x 다시 y 다시라는 파라메타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걔가 어디에 쌓이냐면 이 위에 쌓이죠. 이 위에 지금 여기 요 부분에 있었던 여기에 x 다시 y 다시 리턴 어드레스 EBP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호출했어요. 또 호출해서 x2 다시 얘를 갔다 완 다음에 x2 다시 y2 다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또 여기 x, y 다시 위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x2 다시 y2 다시 이렇게 쌓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얘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애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도 지금 사용하지 않을 애들이고 벌써 함수는 다 끝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비지 같은 애들이 계속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정리를 조금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의미 없는 데이터들은 스택에 쌓이지 않게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거를 정리해주는 사람 동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수가 실행을 마치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파라메타는 삭제되지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리턴 어드레스 한 다음에 얘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ESP 값을 수정해서 저장된 파라미터가 더 이상 유효한 데이터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얘 이제 우리 안 사용해. 그러니까 여기 스택에서 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지금 스택 포인터가 있다 그러면 이 스택 포인터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얘하고 얘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애다 라고 하면 이 스택 포인터가 요 아래를 가리키게 하면 얘는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를 가리키게 하는 작업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할 거냐? 이렇게 스택 포인터를 이만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높은 번지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4바이트면 스택 포인트를 8 더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걸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함수 호출 규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중에서도 앞에 거 CDCL과 STD콜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CDC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세히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그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돼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책을 사서 보기도 어렵고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API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뢰 다 사가지고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주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콜러,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add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그럼 얘가 콜러예요. 메인 함수가. 메인 함수가 add 함수의 콜러예요. 그럼 누가 정리를 하냐면은 메인 함수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호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스택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가서 일하게 한 다음에 얘가 리턴하면 지금 스택에 1,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처리를 얘가 이 메인 함수에서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된 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메인 함수예요. push ebp 그다음에 그 move ebp esp 한 다음에 push 2 push 1 했어요. 그럼 push 2 push 1 한 다음에 call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401000 가서 add 함수로 이제 점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push ebp move ebp esp 한 다음에 다 이제 작업을 하고 add까지 다 했어요. add까지 다 해서 결과를 EAX에다 저장시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저장을 했으면 pop ebp 하고 그냥 리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본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제 이 밑은 A가 쓰던 거예요. A가 쓰는 건데 여기 지금 push 2 push 1 했고 그 다음에 콜 하면서 여기 return address 이렇게 들어가죠. return address 들어가고 그 다음에 push 저기 ebp 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죠. ESP는 그리고 이제 이 작업 쭉 하고 pop ebp 하면은 여기 가리키게 될 거고 return 하면서 얘가 여기 가리키게 되죠. E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리턴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add ESP에다가 8을 더해줘요. 그러면 얘가 여기 가리키고 있던 애가 이 아랫부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아랫부분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ESP가 이 작업을 통해서 여기 add ESP8 통해 가지고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ESP는 유효한 데이터 중에 가장 최근에 그 스택에 기록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얘가 가리키는 이 위쪽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지금. 그래서 요 1과 2를 의미론으로는 스택에서 삭제하는 것 같은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스택에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경계지만 스택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삭제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규약의 장점은 뭐냐면 콜러가 직접 스택을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 C 언어에서 우리가 printf 같은 경우는 파라메타 개수가 여러 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따옴표 이렇게 있고 큰 따옴표 안에 퍼센트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파라메타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printf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이 안에 몇 개가 파라메타가 올지 예상을 하고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 함수 같은 얘를 printf를 사용하는 함수는 자기가 넣어주니까 직접 이렇게 넣어주니까는 푸시에 넣어줄 테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변 길이의 함수를 만들 때에는 이런 규약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 콜이라고 하는 이 API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찾아보시면은 설명은 잘 나와 있어요. 윈32 API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 방식 C에서는 기본 방식은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이 얘예요. 그러니까 이 규약을 명시해주지 않으면 다 얘로 인지해요. 근데 요 규약을 키워드로 넣어주면 컴파일러가 요 규약에 따라서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규약 같은 경우는 콜리 쪽에서 스택을 정리를 해요. 여기서 이 상태로 본다면 여기 add 함수가 콜리예요. 그리고 이 add 함수가 요거를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다가 이렇게 규약을 붙여주면 돼요. 언더바 스탠다드 콜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스택을 요 add 함수에서 정리하게끔 그렇게 컴파일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 부분은 똑같고요. 얘가 add 함수죠. add 함수가 콜을 한 다음에 여기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add ESP8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죠. 대신 여기서 이제 점프해서 가서 보면, 자, 여기 정리를 이제 EAX에다 결과값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 위해서 pop EBP 한 다음에 리턴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8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리턴한 다음에 8바이트만큼 ESP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ESP에다가 8 더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근데 대신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함수 내부에서 스택을 정리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을 정리하기 위한 코드를 콜러에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얘를 100번 이 함수가 호출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똑같은 add ESP 8이 100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코드 사이즈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스트 콜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콜 방식인데 함수를 전달하는 파라메타를 2개까지 스택 메모리가 아니라 레지스트리에다가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수 호출 시 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들의 파라메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두 개까지는 스택에서 이렇게 넣어서 읽어오는 것보다는 레지스트리에다가 넣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이 두 가지 앞부분에서 했었던 이 스탠다드 콜과 CDECL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